자, 함수. 저번 시간에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 했고요. 대응관계에 의해서 함수가 정의가 된다. 1과 5를 기억하라고 했죠, 쌤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면 된다. 나는 솔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대응시키는 방법, 함수가 정의가 됐는데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함수가 종류가 지어져요. 그것들을 좀 할게. 뭐 물론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대응시키는 방법에 따른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예요. 자, 먼저 1대1 함수부터 얘기를 할게. 1대1 함수부터. 1대1 함수를 얘기를 하고 1대1 대응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1대1이라는 것은 일단은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 어떻게 됩니까? 대응 자체가 하나에 무조건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데 겹치지가 않는 거야. 얘들아, 저번 시간에 정의역을 이렇게 두고서 1, 2, 3 이렇게 있으면 함수 f가 정의가 돼가지고 공역에다가 이제 화살을 쏘는 거야. 뭐 a, b, c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한 번씩만 쏘면은 그냥 다 정의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겹치는 것도 상관은 없다 그랬죠. 함수가 된다 그랬죠. 근데 1대1 함수라는 것은 대응시킬 때 네가 썼던 걸 네가 쏘면 안 되는 거지. 물론 얘네들이 썼던 거에 쏘면 안 되는 거. 이제 그걸 갖다가 1대1 함수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대1 함수다. 그래서 실수 전체 영역에서 1대1 함수의 의미를 볼 거고, 이렇게 주머니, 정의역, 공역 해놓고 1대1 함수의 의미를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실수 전체에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보겠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야.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야. 자, 1대1 함수가 되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는요. 자, 저번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판별한다 그랬죠? 무슨 선을 그어가지고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된다 그랬어? 세로 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면 그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어떤 특징이 필요하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겹치게 쏴서는 안 되는 거야. 누군가가 선택을 했으면은 얘네들은 더 이상 여기 있는 얘를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걸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x제곱 이렇게 있으면 1이 1에 쏘고요, 마이너스 1도 1에 쏘니까 이런 건 1대1 함수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2차 함수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 형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x값이 딱 주어졌어. 그랬을 때 y값이 하나가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어. 대응관계가 생겼어. 그러면은 이 y값은 그 어떤 x값에도 대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보시면은 연속적인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연속적이라는 건 끊김이 없이 간다라는 거야. 알겠어? 끊김 없이 갈 때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만 나오게 돼. 연속적일 때는. 자,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요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쭉 붙어 나가는 거예요. x값 하나에 대응됐던 y값 얘가 단 한 번만 존재하고, 여기서의 x값에 대응됐던 y값이 단 한 개만 존재하니까 이렇게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일단은.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무엇이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1대1 함수들 중에서 어떤 조건을 좀 충족을 하면은 걔네들은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어. 자, 주머니로 설명을 할게요. 주머니로 설명을 하면 봐봐.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 2, 3, 4, 5가 있어. 자, 그러면은 대응을 시킬 건데 1대1로 대응을 시킬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쏘든지 간에 여기서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인원의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돼요? 4개죠, 그쵸? 서로 다 다르게 쏘면은 여기서 4명만 맞을 거 아니야. 반드시 화살을 못 맞는 한 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왜 봐, 왜? 집중해, 여기에. 여기서 화살을 못 맞는 애가 생긴단 말이야. 예를 들어 얘네가 여기다가 쫙 쏴주면 화살을 못 맞는 애가 생기잖아, 그치? 이런 상황은 무조건 그냥 1대1 함수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화살을 맞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 원소의 개수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얘네들이 1대1로 쏴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근데 원래 정의는 그렇지가 않고 1대1 대응의 원래 정의는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를 1대1 대응이라 그래.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은 치역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함수값이 모이는 데라 그랬지. 쉽게 말하면 화살을 맞은 애들이 오는 곳이야, 그치? 근데 1대1에서 화살을 맞아주는 애들이 완벽하게 다 맞으려면 원소의 개수가 일단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대1로 쫙 쏴주면은 니네들이 곧장 다 맞아가지고 여기 올 테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지니까 그거는 1대1 함수이기도 하지만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실수 전체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뭐 개수로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정의를 해놓는 거야. 자,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1대1 대응은 역시나 실수 전체 영역에서 보게 된다면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가르는 대표적인 함수 하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원래 책 속에 잘 안 나오거든요. 아주 초심화 문제에서도 잘은 안 나와.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함수가 딱 하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대수에서 배우는 거거든. 잘 봐. 이거예요. y는 지수함수야. 2의 x제곱 요런 녀석이 있다 쳐봐. 얘들아. 얘가 x값을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봤어. 여기 실수 전체가 쫙 있는 거야. 그러면은 실수 중에는 양수도 있을 것이고 0도 있을 것이고 음수도 있겠죠. 요렇게, 그치? 얘가 그러면은 요렇게 정의된 함수에 의해서 2의 지수로 올려가지고 공역도 실수 전체로 놓고 공역도 실수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공역도 양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수가 있겠죠. 그쵸? 잘 봐. 여기다가 무슨 x값을 넣어서라든지 요 값이 0이나 음수를 만들 수 있니, 여러분들은? 2를 거듭 제곱해가지고 얘가 음수나 0이 될 수 있어요? 2의 0제곱도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쏘는데 1대1은 맞아.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겹치는 함수값은 안 나오거든? 그런데 여기는 모든 녀석들이 죄다 양수에만 함수값이 등장하게 돼요. 양수에만, 요렇게. 양수에만. 그래서 얘는 1대1은 맞아.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이 양수값에 1대1로 대응이 되는 건 맞는데 얘네들은 결과값 화살을 못 맞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다르게 돼버려요. 치역은 양수만 오게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 녀석이다. 이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나 그래프 차이를 두자면은,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1대1 함수는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면 된다 그랬어. 그게 1대1이라 그랬어. x가 하나에 y가 하나가 대응돼야 되니까 연속 함수에서는, 연속 그래프에서는. 그러면은 1대1 대응도 그 내용은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하고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아까 얘는 실수 전체 x값, 실수 전체 y값을 공역으로 두고 쏘는데 함수값이 한쪽에만 몰리는 거야. 양수만 나오거나 음수만 나오거나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래프로 구분을 하자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굳이 그래프로 구분을 하자면 1대1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이 나오긴 나오되 이렇게 한쪽 면에만 함수값이 존재해. 뭐 양수만 있거나 음수만 있거나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이고 1대1 대응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1대1 대응은 x값 전체에 대해서 y값 전체 공역이 다 대응되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만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1차 함수도 여러분들 대표적인 1대1 대응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걸 또 감소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녀석이라면 이게 1대1 대응이 다르게 되니까 1대1 함수는 또 뭐 감소라고 하면 한쪽 면에만 이렇게 존재하면 이게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은 아닌. 공통점은 뭐라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만 가져간다. 자, 불연속에 대해서도 쌤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연속성에 대해서만 알아두세요. 연속하지 않으면 중간에만 끊어지는 함수도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건 되게 심하긴 한데 지금 그래도 이따가 잠시 조금은 봐드릴게. 근데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역시나 1대1 대응은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상수함수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두 개 그래프만 알면 돼. 근데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머니로서 설명을 좀 할게요. 주머니로. 여기다 가자. 다시 1대1 함수 1대1 대응 쭉 설명 들어갈 거야. 자, 정의 여기 이렇게 있어요. 1, 2, 3.
1, 2, 3, 4 이렇게 있어. 자, 1대1로 쏘면은 1대1 함수라 그랬어.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면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있니? 없죠. 예시야 예시 알겠지? 총 개수는 이따 나중에 할 거야. 자, 1대1 대응은 주머니 모델이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x가 1, 2, 3이 있으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여기 3개면 여기도 몇 개여야 되겠어요? 3개여야 돼. 만약에 2개면 1대1 자체가 돼, 안 돼? 1대1이 안 돼, 그치? 4개면은 누가 화살을 못 맞아, 한 명은.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쵸?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1, 2, 3 개수로 맞아주신 다음에 뭐 1대1로 겹치지 않게 쏴주면 그게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돼요? 자, 항등함수로 갈게요. 항등함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항상 같은 게 나오는 거야. x값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함수값도 5가 나오는 거야. 6을 집어넣으면 함수값도 6이 나오는 거야. 주머니 모델로 일단 설명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마이너스 1, 0, 1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0은 0에 1은 1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항등함수라는 것은 항상. 그러면 항등함수는 사실은 정역과 공역이 같은 것이 매치가 되는 거니까 매치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매치시켜주는 함수의 식 자체가 중요해요. 규칙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항등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y 이퀄 x가 있습니다. 이렇게 y 이퀄 x 쭉 45도 각도로 뻗어나가는 거. 근데 요런 모델에서는 항등함수가 얘만 되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있으면은 요런 것도 이제 항등함수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실수 전체에선 얘가 항등함수가 아니지. 이게 2 넣으면 8 나오니까 그건 항등함수가 아닌데 이렇게 제한된 모델 속에서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항등함수가 또 되는 거야 이때는. 아시겠어? 항등함수는 쉽게 기억해. 밥 넣으면 밥 나오고 똥 넣으면 똥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그걸 만족한 녀석이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기는 한데 상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는 함수거든요. 자, 얘들아.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 그 녀석 어떻게 불렀지? y는 뭐 한 다음에 뭐가 나왔어? 그냥 숫자가 나왔지. 맞아? 봐봐.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1, 2, 3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뭐가 몇 개가 나오든 정의역 몇 개가 나오든 공역이 몇 개가 나오든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공역의 한 원소에만 몰빵하는 거거든요. 화살표가 그냥 한 곳으로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솔로에 카리나가 나와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얘네가 3에 다 쐈어. 이렇게 3에 다 대응돼 버렸어. 그러면은 이때 함수식 F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냐? y는 한 다음에 그냥 결과값만 쓰시면 돼요. y는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겠어요? 좌표평면상에서 x축의 평행한 형태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수함수예요,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사실 걔를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래프로 연결시켜 보자. 항등함수는 실수 전체 영역에서 항등함수는 뭐밖에 없냐면요, 여러분들 y 이퀄 x밖에 없어요.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y 이퀄 x를 ix 이렇게도 써요. ix.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펑션이라는 뜻이야.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라는 얘기고요. 그래프는 니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오고.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것은 주머니 모델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몇 개냐 물어보질 않아. 되냐 안 되냐만 물어봐. 되면 1개 아니면은 0개인 거야. 이따 보도록 할게. 자, 상수함수는요 식의 형태 자체가 어떻게 된다? y는 상수 c 꼴이 되고 c가 양수라고 친다면 c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러면 얘는 주머니상에서 모든 정역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c에다가 다 몰빵하고 있는 거야. 한 명만 주가라 패고 있는 거야. 화살로. 됩니까 여기까지? 이게 실수 전체에서 1대1 함수 및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의 그래프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겠지. 하나씩만 대응되잖아. 0 넣으면 0의 대응, 1 넣으면 1의 대응, 5 넣으면 5의 대응이니까 항등함수도 곧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상수함수는요. 얘는 1대1은 아니야. 그냥 상수함수야. 하나 더. 저번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임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세로선이었어. 그럼
1대1임을 1대1인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는 모르겠고 1대1을 만족하고 있는 녀석의 그래프는 뭘 그려보면 되냐면 가로선을 그어보시면 돼요.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는 녀석이다. 그러면은 얘는 1대1 그래프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네도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게 1대1인 거야. 1대1인 거야. 또 등신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등신같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함수 그래프도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게 세로선 그어봤더니 다 한 점에서 만나. 얘는 1대1이래. 죽어야 돼, 그치? 얘는 애초에 함수 자체가 아니죠. 함수의 그래프를 만족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 녀석들 중에서 거기서 가로선까지 그었을 때가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이라고. 그냥 냈다 가로선만 그어놓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이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세요, 여러분들? 아까 대충 증가하거나 감소한 녀석이라 그랬지? 여기까지가 일단은 간단한 소개예요. 소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에 대해서 실수 전체 영역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모델로서는 뭐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지우고 쌤이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은 제한된 영역에서 x값도 제한을 두고 부등식으로 y값도 제한을 두고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사각 박스를 둔 다음에 그 안에서 각 함수들의 그래프를 볼 거야. 필요한 거 필기하세요. 시간 드려야 됩니까? 강의 올라가긴 하거든요. 제한된 범위에서가 중요해요. 제한된 범위에서. 거기서 이제 불연속 모델들에 대한 1대1 대응 함수, 1대1 뭐 그런 거 볼게요. 알겠죠? 바로 가자 그러면은. 할 게 많이 남았어. 제한된 영역에서에 대한 내용도 볼 거고 함수의 개수도 봐야 돼. 할 게 많다. 보세요. 자, A부터 B까지로 X값을 제한을 두고 C부터 D까지 이런 식으로 X와 Y의 정역과 공역을 제한을 둔 채로 좌표 평면 내에서 1대1 대응, 1대1 함수, 뭐 함수, 항등함수를 얘기해라. 이렇게 됐다 쳐보자고. 그럼 먼저 여기가 A부터 B까지고요. 여기 C부터 D까지야. 먼저 1대1 함수부터 볼게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아닌 1대1 함수 모델을 볼 거야. 자, 그러면 함수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정의역 x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어딘가에는 있어야 돼. y값이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쌤이 1대1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공역에다가 1대1로 대응이 되긴 될 건데 얘네들이 화살을 다 맞을 필요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화살을 다 맞을 필요는 없다 그랬어? 이 중에서 일부만 화살을 맞으셔도 된다는 얘기야. 니들이 일부에만 화살을 쏴줘도 된다는 얘기야. 물론 1대1로 말이야. 오케이? 그럼 화살을 맞지 않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증가하는 형태라면은 뭐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A에 대한 함수값, 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은 정해져 있어. 하지만 여기 이 Y값들은 지금 대응되는 X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들이 화살을 못 맞는 애들이야. 근데 그래도 1대1 함수 그래프는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1대1 대응도 보자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중요해요. 1대1 대응.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인데 1대1 대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녀석들이 모든 곳에다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있고 C부터 D까지 있으면은 다 화살 맞아서 이쁘게 다 대응돼야 돼. 나는 솔로 대성공해야 돼. 모든 커플 다 완성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증가함수라고 치면은 끝점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이쁘게 연결이 된 녀석이 돼야 되든가 감소함수라면은 끝점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라고 치면 A, C를 지나야 되고요. B, D를 지나야 되는 거야. 감소함수라면은 A, D를 지나고 B, C를 지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좌우 위아래를 다 채워줘야 되는 거야. 이게 1대1 대응이야.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버전이 있어요. 심화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연속함수의 1대1 대응 모델이고요. 불연속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얘들 불연속함수라는 명칭, 연속함수라는 명칭이 뭐냐면은 미적분에서 나와. 미적분에서 그냥 가다가 갑자기 뚝 끊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봐봐.
여기서도 이제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X값에 대해서 모든 Y값이 대응만 되면 돼. 근데 중간에 막 끊겨. 여기 어디서 갑자기 함수식이 바뀌는 거야. 여기서는 하나의 함수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의 함수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랬을 때도 어떤 식으로 되면 되냐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증가함수라고 칠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로 가다가 여기 직전에 딱 끝나. 여기 직전에 딱 끝나. 여기 직전에 딱 끝나. 비어둔 채로 끝나. 미처 못 가고 끝나.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에 대응된 함수값이 나오면서 여기로 쭉 와가지고 요렇게 함수가 그려져도 1대1 대응이야. 이게 되게 특이하죠, 그쵸? 엄청 특이한 거야. 혹은 색칠된 게 여기로 바뀌고 여기가 비어 있어도 상관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쌤이 아까 연속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게만 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불연속함수가 되면은 1대1 대응이지만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로 꺾여버릴 수도 있어. 불연속함수라면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속함수 내에서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는 증가하기만 하거나 감소하기만 한다고요. 불연속함수까지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증가감소 패턴이 막 섞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심한 문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알아만 두세요. 아시겠죠? 항등함수 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 항등함수 그냥 여기서 설명하자면은 A랑 C랑 같아야 돼요. 그리고 B랑 D랑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쭉 연결시켜야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상수함수도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겠어요? 무조건 모든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쭉 대응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안 해도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 이제 파생 버전, 불연속으로 다루는 것까지. 이거 좀 필기 필요하신가요? 정리할 시간 드릴까요? 필요 없니? 필요 없으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있네. 함수의 개수 가겠습니다. 이제 대응 관계에 대한 또 경우에서 할 거야. 경우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경우에서 저번 시간이고 저번 시간에 경우에서 했잖아. 뭐 했습니까?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할 때 경우에서 했죠. 오늘도 경우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퍼미테이션, 순열과 컨비네이션, 조합, 계산식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그럼 안 되는데. 너네 혹시 중복순열도 배웠니? 강의가 길어지겠구만. 자, 볼게. 함수의 개수야. 여기서부터는 또 공식이 막 쏟아져. 책에 보면은 막 뭐 함수의 개수 하면서 공식이 막 있는데 그거 외우면 등신이야, 얘들아. 어디 있냐면 필기가 좀 필요한 영역이 어디가 되냐면은요. 226쪽을 보세요. 226쪽에 그 대표용 11번에 탑 솔루션 이렇게 돼 있고 두 유한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b의 a승, 1대1 대응의 개수, b, b-1 쭉쭉쭉 다 b1 상수함 함수의 개수 b개. 뭐 공식 외우면 죽어야 돼. 알겠어? 지금부터 이해하는 거야. 자, 봐. 주머니 모델로 설명할게요. 함수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 몇 개 둘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숫자 좀 얘기해봐. 너무 많으면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아. 5개, 4개. 1, 2, 3, 4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함수 F. 자,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할까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데 다른 걸로 가자. 원소의 개수 다른 걸로 가자. 몇 개 할까요? 5개 가자. 좋았어. 1, 2, 3, 4, 5 이렇게 5개 더 치자 이거. 자, 지금 이런 주머니 모델에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맨 먼저 뭘 물어보냐면은요, 여러분들 총 가능한 대응 가지수를 물어봐요. 함수 그 자체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봐요. 함수는 뭘 지켜주면 된다? 1과 5를 지켜주면 된다. 1과 5.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되는 거 가지수 다 해보라 이거야. 그럼 화살표 하루 종일 긋고 있을 거야.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그럼 당연히 등신이지, 그치? 우리는 요걸 경우의 수로 승부할 거다. 직접 연결해 보지 않아도 정의에 맞게끔 되는 연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로 세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과 5만 지키시면 됩니다. 너부터 쏘기 시작한다 치자 이거야. 얘가 대응 관계에 의해서 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야? 얘가 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야? 5개잖아. 얘는 5개죠, 그냥. 겹쳐도 된다니까, 그냥 함수는요. 얘도 몇 개야? 5개. 얘도 몇 개야? 5개야.
다섯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합을 해요, 곱을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화살을 팍 쏘는 거니까 다 곱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5의 4승 해가지고 무려 625개의 연결의 가지수가 생기는 거야. 우리는 함수라는 것을 완성을 시킬 때는. 이걸 외웁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정역의 원소의 개수 승계야. 외워야 돼? 죽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어? 항상 정역의 선택의 가지수로 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물어보는 게 1대1을 물어봐요. 1대1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몇 개냐. 여기서는 1대1 함수를 물어보겠죠. 1대1 대응은 돼, 안 돼? 1대1 대응은 안 된다 그랬어. 원소의 개수가 안 맞으니까. 그럼 이때도 1부터 쏘기 시작하는 거야. 선택권을 주는 거야. 1이 쏠 수 있는 선택권이 대체 몇 개다? 크게 얘기해. 5개야. 1이 쏠 수 있는 게 5개야. 2는 4개죠. 하나씩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3은 3개. 4는 2개. 이거 다 곱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20개 이렇게 되겠지? 굳이나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굳이나 공식을 처리하면은, 얘네가 선택권이 이게 쭉쭉쭉 내려오고, 4번의 선택권이 내려오고, 얘는 선택권이 5개, 4개, 3개,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마치 순열이더라 이거야, 순열. 퍼뮤테이션 한 다음에, 여기에는 공역의 원소, 여긴 정역의 원소 이렇게 가는 거야. 혹시, 퍼뮤테이션 계산을 못 하나요, 여러분들? 아이고야. NPR은요,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곱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냐면, N-R 플러스 1까지야. 근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곱 덩어리가 몇 개가 나오면 되냐면 R 개의 곱 덩어리가 나오면 돼. 그럼 5P4는 뭐겠어요? 5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곱이 몇 번 나오면 돼? 4번 나오면 돼? 5, 4, 3, 2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이거 외울래? 1대1은 공역의 원소 개수 P, 정역의 원소 개수야. 외울래? 아니야. 얘부터 해서 선택권이 몇 개냐, 경우의 수로 승부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굳이나 적어보자면은, 얘는 순열 P를 이용하는 것이다. NPR, 순열 개념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굳이 적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운 걸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식을 쓰는 방법을 외워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자, NPR 쓴다. 얘는 사실 기호가 있어요. N-PAI R 해가지고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몰라도 돼. 확률과 통계로 배우시면 나와요. 나중에는 또 한번 정리하게 될 거야. 잘 쫓아오고 있니?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를 물어봐요. 항등함수는 쌤이 얘기했지. 되면은 1개, 안 되면은 0개야. 그치? 그래서 존재성, 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물어본다고. 항등함수 뭐라 그랬어요?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잖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그러면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원소가 이렇게 있었어. 항등함수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지워버릴 거야. 자,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개수. 여기서 완성할 수 있는 상수함수를 물어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가 아까 화살표를 어떻게 쏘는 거라 그래서 예준아? 여러 개를 쏴? 아예 정반대로 얘기해버리네. 집중해! 상수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녀석 중에서 한 명을 표적 잡아가지고 거기에다만 뒤질나게 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가능한 상수함수의 개수는 결국 화살을 혼자 다 맞을 애들의 가지수와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다 쏘든지 여기다 쏘든지 여기다 쏘든지 여기다 쏘든지 여기다 쏘든지일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그래서 몇 개야?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겠죠. 그냥 5개 반 완성시킬 수 있다. 돼요? 되시는 거예요? 되셔야지. 이거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 얘는 뭐 공식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했었을 텐데 딱 하나의 버전만 알아두세요. 임의 x1, 2를 얘기합니다. 이 임의 x1, 2는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두 녀석들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제시가 돼요. 물론 뒤집혀가지고 얘가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요거이면 이제 명제예요, 명제. 요거일 때 요거라면 그 두 녀석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대소관계도 정해줄 때 물론 요렇게 쓸 건데 뒤집힐 수도 있어. 뒤집히면 또 문제 푸는 게 달라져요. 일단은 요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이 그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 일단 이해를 시키긴 할 건데 얘들아 요거 안 붙는다. 등호 붙으면은 중복조합이 돼버려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 확통때 배워요. 확통때. 등호 안 붙어야 돼. 등호 없이 나와야 돼. 등호 붙은 게 나오잖아? 아 그럼 문제가 많이 어려워져. 아니면 원소의 개수가 확 줄어든 채로 나올 거야 아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뭔 의미냐면 자 이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 저 모델상에서 해석을 하자면 봐봐. 임의 원소 x1, 2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 올 수 있는 자리를 보자면은 모든 자리 그 가지수를 보자면 1, 2, 뭐 1, 3, 1, 4, 2, 3, 2, 4, 3, 4 다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의역의 원소가 큰 값이 있고 작은 값이 있는데 큰 값은 함수값도 그 작은 것보다 커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큰 거는 큰데 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어떻게 된다고? 큰 거는 큰데 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작은 건 작은데 쏘세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돼?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아 1은 1에 2는 2에 3은 4에 4는 5에 이런 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근데 이런 건 돼? 안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요걸 만족하는 걸 몽땅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골치 아프다고요? 1, 2, 3, 4에 순차적으로 쏘는 것도 되고 1, 2, 4, 5도 되고 1, 3, 4, 5도 되고 이렇게 개수가 센다면 이거는 금방 세알려지잖아. 그치? 근데 원소의 개수가 조금만 비대칭이 돼도 좀 힘들어져. 좀 힘들게 버전을 짜볼게. 1, 2, 3, 4까지 있고 공역이 1, 2, 3, 4, 5, 6, 7, 8 요렇게만 있어도 되게 힘들어져. 이게 의미하는 게 일단은 뭘 의미하냐면 1대1은 반드시 내포한 상황이야. 큰 건 큰데 쏘고 작은 건 작은데 쏴야 된다 그랬잖아. 비교를 하자면. 그럼 당연히 같은데 쏘는 건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지. 같은데 쏘는 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1로 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화살을 맞는 게 몇 명이겠어요? 얘네가 지금 4명이니까 여기도 화살을 몇 명 맞아야 돼? 4명을 맞아야 되는 거야. 4명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을 맞춘다. 2, 4, 5, 7을 맞기로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얘 4명을 뽑아서 일단 화살 맞을 4명을 뽑았어. 그러면 저 규칙에 의하자면 어떻게 써야 돼? 1은 2에 2는 4에 3은 5에 4는 7에 쏠 수밖에 없는 거지. X값이 클수록 큰데 쏘기를 약속했으니까. 이해돼? 내가 말하는 게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규칙을 만들려면은 이 규칙에 맞게 함수를 완성시키려면은 나는 이 모델에서는 이 중에 화살을 맞을 4명만 뽑아주면 돼. 왜? 뽑으면 방향은 정해졌거든. 다시 이 중에 4명을 뽑았어. 너 화살 맞고 죽자. 그러면 뽑아놓기만 하면 얘네들은 쏘는 방향이 어떻다고? 정해져 있다고. 1은 2에 2는 3에 3은 6에 4는 7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짓거리가 뭐이기만 하면 충분한 거야? 이 중에서 너희들의 명수만큼 화살을 맞을 애들을 뽑아주기만 하면 돼. 그럼 니들이 알아서 쏜다 이거야. 이해되니?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과정이야. 몇 명 중에 8명 중에 4명을 뽑는 과정이잖아. 뽑는 거라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 순서는 정해졌어. 처맞는 순서는. 그럼 나는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뭘 배웠어요? 여러분들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걸 조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여기서 조합이 써 있는 거야. 아, 요걸 만족하는 그런 대응관계를 완성시키려면은 나는 니들이 원하는 니들만큼의 명수를 뽑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8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8, 4 조합 계산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자체가
이 중에 4명을 뽑아가지고 대소관계에 맞게 이렇게 연결시킨 게 돼버리는 거야. 이 짓거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심지어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계산이 똑같죠. 왜? 아니 뽑아놓고 이제 역순으로 쏘면 되는 거니까. 역순으로 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x값이 클수록 뭐야? 똑같이 써놓고 이야기하고 잡 이렇게 되면 말이야. 이렇게 되면 말이야. x값이 클수록 큰데 싸라 이거, 작은데 싸라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부등호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고 등호가 붙지 않은 분호들로 대소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면은 나는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뽑아주기만 하면 계산이 완료가 된다. 이거 대응관계를 완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하자고. 이거는 얘는 컨비네이션을 조합을 쓰겠다고요. 무엇을? 공역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만 뽑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뽑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뽑아주자. 여기도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1대1 공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공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쓰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합 계산을 또 모를 테니까 조합 계산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NCR은 분자에는 NPR이 들어가요. NPR은 위에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언급을 안 하고 밑에는 얼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됩니다. 얼팩토리얼이. 팩토리얼이 뭔지는 아시죠? 모르니?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연습해볼까? 11C8은 3은 항상 예시를 급하게 들다 보면 항상 왜 11C8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감도 안 좋은 걸, 그지? 자, 몇 팩분해야? 3팩분해. 그럼 3, 2,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11C3 하면은 11부터 시작해서 여기 11P3이 나가야 되는데 11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곱이 나오면 된다? 3번의 곱이 나오면 된다. 11, 10, 9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곱덩어리가 형태가 어때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3개, 3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조합 계산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이러면 몇 C 몇 하시면 되는 거야? 빨리 얘기해, 짱나니까. 5C4 해주시면 되겠죠? 5C4, 목 아파. 5C4 해주시면 된다, 이게. 됐나요?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들만 얘기하고 문제 풀러 갈게요. 목 아파.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1대1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수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얘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나오고요. x1, 정의역의 임의의 x1서 x1,2가 다르면 그 둘의 함수값도 다르다. 요게 이제 곧 1대1이랑 같은 소리야.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같은데 안 쏜다. 이런 얘기야. 이래요?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것도 정의가 있거든요. 함수에 대한 정의도 있어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는 근데 한 번도 내가 본 적은 없는데, 본 적은 없는데, 요거에 이제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버린 게 함수의 정의거든요. 임의의 x1과 x2에 대한 함수값이 다를 때, 그 x1과 x2도 다르다면은, 이건 함수를 그 자체를 얘기해 주는 거야. 좀 느낌이 오니, 이게? 함수값이 달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두 개를 뽑았어요. 너랑 너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두 개를 뽑아서 이렇게 뽑았는데 그 두 개를 다른 녀석들이 썼다 이거야.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이 뭐겠어요? 이거 한 녀석 이렇게 두 개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함수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함수의 정의다. 알아만 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되십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개념은 함수의 개수는. 자, 공식은 나온 게 하나도 없다. 하나 있다. 요거. 조합 이용하는 거. 나머지는 경우의 수로 그냥 생각하자. 간단한 순열 계산만 나오니까.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잘 되고 있니? 안 되니? 그래.
영상 올릴게요. 지금 적고 있는 게 지우? 아니고 예준이? 다 좋았어. 동호야 아래쪽 불만 좀 꺼줘. 한번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보자. 오늘 7번부터인 것 같아요, 그죠? 개념 수업이 길었던 얘기는 문제뿌리는 빠르게 가겠다는 얘기. 자, 실수전 채집합에서 그래프 보고서 종류해봐라 이거예요. 자, 1대1 함수를 모두 고르래. 1대1의 특징은 뭐다? 1대1 대응이 된 1대1 함수는 특징이 뭐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해야 돼. 연속 모델이라면. 기억번 됩니까? 안 됩니까? 증가하기만 하잖아요. 예, 증가하기만 하잖아요. 되잖아요. 1대1이에요. 니은번은요, 안 되잖아요. 예, 가로선 그었는데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2차 함수는 1대1은 아니야. 디귿번은요, 꺾였지만 감소하기만 하자니까 가로선을 그어봤는데 일단 함수 그래프인데 가로선 그어봤는데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의 그래프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리을번은요, 가로선 그었는데 우와 뒤지게 많이 만나니까 탈락.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되겠죠. 되니 가로선 그어보셔라. 가로선 그어보셔라. 자, 8-2번으로 갈게요. 1대1 대응인 걸 찾으래. 1대1 대응은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만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1차 함수는 몽땅 다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1차 함수는 너도요. 2차 함수는 아니라 그랬어. 탈락이야. 아,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탈락이야. 자, 얘는 무슨 함수야? 기억번은 오늘 배운 사항수 함수잖아. 사항수 함수 1대1 아니에요. 칼이나. 자, 2차 함수 꺼져. 맞는 건 느르브가 되겠죠? 3개다. 실수전 채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던데 우와 얘들아 1대1 대응 나왔습니다. 볼게.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로 승부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프가 어디서 끊기지? 어디서 끊깁니까? 1에서 끊기죠.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도 모르고 1보다 작을 때 함수도 몰라. 하지만 일단 해보기나 해보자고. 자, 이 녀석은요 x제곱 플러스 a야.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a를 지나가지, 그치? 그럼 1, 뭐 1 플러스 a 여기라고 합시다. 1 플러스 a 여길 지나가는 녀석이고 추계방 정식은 알잖아. 추계방 정식은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시는 녀석이에요 지금. 추계방 정식은 x는 0이 축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는 저 직선 bx 플러스 5라는 직선을 갖다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그려야 돼.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모든 x값에 대해서 모든 y값이 빈틈없이 다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안 되지. 그러면 1에 대한 함수값이 지금 없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연결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연결 자체가 이쁘게 여기를 연결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요렇게 연결되면 돼, 안 돼? 직선이.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려놓은 이유가 너는 지금 축이 0이니까 여기서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직선도 1보다 작을 때 뭐 하고 왔었어야 돼? 증가하면서 왔었어야 되는 거야. 이래? 요렇게 증가하면서 왔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이쁘게 연결고리가 지어지면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1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너인데 이쁘게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너에다가 너는 1일 때 정의가 안 됐지만 1을 넣어서 나온 그 값이 여기에 연결되는 느낌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적분 때 나오는데 그냥 1을 넣어서 같아야 된다. 일단 기억을 하세요. b 플러스 5가 이렇게 같아 주셔야 돼. 이렇게. 잘 봐,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조건이 뭐냐면 A는 B 플러스 4예요. 근데 이 조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 뭘 하면 안 되냐면 B가 뭐여야 되냐면 양수여야 돼. 왜? 증가하셔야 된다니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니까. 증가하셨어야 되는 거야. 증가.
그런 거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A가 자연수면은 B도 자연수겠죠, 그쵸? 맞아? 자연수끼리 계산, 뭐, 이건 정수일 수도 있어요. 미안한데. 근데 얘 양수래매. 얘 양수래매. 이 양수니까 양의 정수 중에 최고 작은 거 1. 그 다음에 A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5. 그게 이제 최고 작은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B가 양수인데 계속 커지면 A도 계속 커지니까 최소값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등함수인 걸 고르래. 항등함수 뭐라 그래서 얘들아?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이런 거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마이너스 1, 0, 1이에요.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데 대응관계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 찾으라 이거야. 자, 1번. 아이고, 기억, 뭐야. A, fx. fx는 x래. 뭐야, 안 될 수가 없잖아. 맞죠, 그죠? fx 되고요. gx 볼게요. 절대값 x래. 누구 때문에 안 돼? 너가 지금 1로 쏘잖아. gx는 항등함수가 안 된다. gx는 탈락. hx, x 세제곱. 대표적으로 쌤이 얘기했지. 너 여기 쏘고, 너 여기 쏘고, 너 여기 쏘고 되잖아. 이 범위 내에선 되잖아. 원래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 저거는 항등함수는 아니지만 되잖아. 되니까 hx도 되고요. 마지막 kx 보겠습니다. kx는 이제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봐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니까 2인데 마이너스 붙어있네. 마이너스 1도 쏘네요. 그죠?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얘도 1이 1 빼기 0 0이 되네. 또 1 집어넣어봐. 1 2 1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2분의 2 1 되네. kx도 되네요. 단순히 대입해서 산수 계산이죠. 목 아파. 얼마 남았다? 몇 번까지더라? 14번까지예요. 자, 두 집합이 있어요. 주머니 문제로 이제 함수의 개수가 나오네요. A가 A, B, C 고요. 원소의 개수도 적어요. 고마워라. D 이렇게 있어. 자,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 몇 개야? 빨리. 야, 그냥 함수의 개수래. 원앤올만 지키면 돼. 선택권 몇 개 쏠 수 있는 거? 총 몇 개? 8개. 두 개니까. 곱하기 해서 8개. M은 8. 자, 이제 B에서 A로 간다. B에서 A.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 그럼 니네들이 선택하는 거야. 선택권 몇 개? 몇 개? 총 9개.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하시면 답은 1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2번으로 갈게요. 야, 이 12-2번은 일단 여러분들 12번, 12-1번은 할만한데 이 12-2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함수를 탄생시켜가지고 지금 떠들어 제끼고 있거든. 이거 설명을 좀 할 텐데 이런 문제도 나온다. 그 이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내셔야 됩니다. 잘 봐. 자, X에서 Y로 가는데 F가 있을 거예요. F가 있을 거야. 막 대응관계가 연결이 되겠지. 근데 특이한 조건이 있어. 모든 X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 모든 이 녀석들에 대해서 누가? XFX가 상수함수가 된대. 그냥 F가 아니야. 그냥 F가 상수함수가 되는 건 강우에서 5가지로 끝이죠. 그쵸? 근데 X 곱하기 FX라는 이 녀석이 상수함수가 돼야 된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다 그게 각각 하나의 값으로 퉁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얘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X에 여기에 X 자리에 뭘 넣어? 마이너스 1 넣어.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고 X에다가 0을 넣어. 그러면은 0 곱하기 F 0이니까 0이고 X에다가 1을 넣어. 그러면은 1 곱하기 F니까 F1인데 얘네 셋이 다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돼. 이해돼? 그런 거로 너도 0이고 너도 0이야 지금. 다 같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함수를 완성시키러 갈 거야. F를 완성시켜 보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일단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의 0이란 얘기는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1이 뭐란 얘기예요? 0이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F1도 0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완성시켜야 되는 후보는 누구만 남았어요? 0만 남았지, 그치? 선택권 몇 개야?
5개죠. 0은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0F0은 F0이 뭐가 돼도 어차피 0 곱해서 0이잖아. 그래서 너의 선택권이 5개니까 F의 가지수도 5개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 (13-2번으로) 가겠습니다. 우와, 뭐가 봐라. 자, X가 A, B, C, D가 있는데 X에서 X로 간대. 주머니 그려놔야지. A, B, C, D, E에서. 으아. 너네 이거 귀찮다고 대충 그리지 말고 이쁘게 그려서 하세요.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여기 그려놓고 이쁘게 탐구해야 돼. 자, FA는 B래. 의미 아시죠? FA는 B니까 너는 여기 연결시켜야 되고요. FB는 D래. B는 D에 연결시켰어.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이제 우리 보고 CDE의 대응을 완성시켜 달라는 얘긴데 어떻게 완성시키래? 1대1 대응으로 완성시키래. 그럼 너넨 정해졌으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야. 우리는 너부터 선택권 살피면 되는 거예요. 너 선택권 몇 개야? 빨리 얘기해. 장난이니까. 철원? 3개죠. 1대1이니까. 얘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1개. 다 곱하면 몇 개? 6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지? 하람이 안 쉽니? 근데 왜 틀렸어? 어? 뭐라고? 와, 고쳤다고? 봐봐, 쉽지. 자, 뭘 자꾸 버럭대, 도현아. 자, 마지막 문제예요. 야, X가 1, 2, 3, 4, 5다. 1, 2, 3, 4, 5. Y가, 많기도 해라. 1, 2, 3, 4, 5, 6, 7, 8, 9, 10. 됐어. 자,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1번! F2가 7이래. 2는 7의 고정이야.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죠. 야, 이임의 집합 X의 임의의 도원소에 대해서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이거 뭐 쓰는 거였어요? 조합 쓰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해석을 해봐야 돼. X 값이 크면 함수 값은 오히려 어떻단 얘기야? 작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X 값이 크면 함수 값은 오히려 작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여기서는 지금 제한이 붙었으니까 생각을 해야 돼. 자, 2가 7에 이미 싸단 말이야. 그러면 1이라는 녀석과 3, 4, 5라는 녀석들이 쏠 수 있는 게 바뀌어요. 야, 1은 어디다가 써야 돼? 일단은 7을 기준으로 위쪽에 써야 돼? 아래쪽에 써야 돼? 응? 이거 봐봐. x1보다 x2가 크면 오히려 fx1보다 x2가 작대. 정의역 원소값이 클수록 함수값은 작은데 쏘란 얘기라니까. 2가 7에 쌌지? 1은 2보다 커 작아? 그럼 오히려 함수값은 커야 되면 얘는 어디서 써야 돼? 8, 90 중에 써야 될 거 아니야? 1은요 8, 90 중에 써야 돼요. 그런 거로 1의 선택권만 따로 계산하자면 몇 개야? 3개야. 일단은 1의 선택권은. 자, 그 다음에 3, 4, 5를 완성시키지 않았지만 3, 4, 5는 무조건 2보다 크지? 그치? 그럼 어디다 써야 되겠어? 7 기준으로 1, 2, 3, 4, 5, 6에서만 써야 돼. 오케이? 자, 근데 3, 4, 5끼리도 대소관계가 있잖아. 너가 크고 너가 크잖아. 그러면 이미 얘네들은 1대1로 써야 되고 값이 클수록 함수값이 작기로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는 이 인원수만큼 뽑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어떻게든 이 중에 3명만 골라내면 니네들이 역순으로 알아서 쏴주실 거라고.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몇 개야? 6개네요.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돼. 6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시면은 이제 또 3, 4, 5가 알아서 방향을 정해서 쏘신다. 이걸 곱사건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총함수의 개수가. 3 곱하기 6C3은 3, 2, 1, 3팩분의 6P3, 6, 5, 4, 3이 6, 5, 4, 20. 20 곱하기 3이니까 총 60가지의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4번 보세요. 여러분. 대표형 14번. 1, 2, 3에서 4, 5, 6, 7로 가는데 그 1번은 뭐 찾으란 얘기라고? 1번은
1대1 찾으란 얘기라고요. 2번은 뭐 찾으란 얘기야? 말 그대로 컨비네이션 써보라 이 얘기야. 알겠죠?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